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11월의 첫날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부동산 시그널입니다.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한 시그널 짚어볼까요?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10월 23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된 2019년도 3분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전국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누계의 전국 땅값은 2.88% 상승했으며 땅값은 세종, 서울, 광주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용인시 처인구가 5.17%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 투자 수요 몰림에 따른 영향입니다. 3기 신도시 인접지역이면서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소식 등이 겹친 경기도 하남시와 도심 주택 재개발이 진행 중인 대구시 수성구,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을 받은 경기도 과천시의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2.88% 상승했지만 작년 3분기 3.33% 상승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3.43% 오른 반면 지방은 1.93%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땅값 상승률은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갈 곳 없는 유동성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토지시장에도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전국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부동산 세법상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토지, 그리고 주택시장, 그리고 수익형 상품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상가, 수익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에 깔리는 것은 토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지가 변동률, 그리고 거래량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의 지금 실생활에 지금 근접해가지고 민접하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전이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대해서 3분기 거래량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국적으로 2.88%가 전국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중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43%,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93%로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 3분기 대비보다는 하락했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 지가는 올라가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거래량입니다. 작년도 3분기 대비해서 거래량은 일정 부분 줄었죠. 자, 보시는 대로 2017년도, 18년도 우리 주택시장 가격이 굉장히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토지시장도 늘어났었습니다. 자, 9.13 대책 이후에 주택시장의 가격 자체가 하락함으로써 일정 부분 하락하고 보합 상태가 됨으로써 토지 거래량 부분 자체도 줄었다는 형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3분기 지가 변동률, 거래량과 지가 변동률 부분 자체를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데 2018년도는 3분기 때 지가 변동률이 3.33%였습니다. 자, 올해 지금 3분기에는 2.88%로 3.33%에는 못 미쳤지만 꾸준하게 지금 지가에 대한 게 전국적으로 지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2.88% 전국 평균적으로 오른 평균 지가 변동률보다도 상위에 있는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시가 가장 많이 3.96%로 올랐고요. 역시 세종특별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토지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으뜸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뒤로 따르는 거는 서울 지역, 그리고 광주, 그리고 미미하지만은 대구 시장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누계 지가 변동률의 상위를 지금 체크하고
위치해 있고요. 자, 제가 토지에 대해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와서 토지에 대해서 이 시그널을 할 때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값이 1000냥이면 700냥은 용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만큼 토지에 있어서 동일 조건이었을 경우에 이 용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 상승이 굉장히 틀리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률, 용도를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눴을 때 도시 지역에는 주, 상, 공, 녹의 용도 지역이 있고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또 녹지 지역에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자, 비도시 지역은 예전에 관리 지역이었던 곳 자체가 세 군데로 세분화되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눠져 있고요. 용적률과 건폐율 자체가 상이합니다. 자, 또한 예전 관리지역 외에 비도시 지역에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을 텐데요. 자, 이 지역들을 봤을 때 용도별로 봤을 때는 가장 지가 변동이 높은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보시는 또 상업지역이 뒤따르고 있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세 번째는 비도시 지역 내에 계획관리 지역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잠깐 이 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였냐면 일단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비싸니까 또 토지라는 게 황금성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좀 저렴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구입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이 녹지 지역 중에 도시 지역 내 녹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녹지 그리고 보전 녹지, 생산 녹지가 있고요. 비도시 지역에는 계획관리, 용적률 100%에 건폐율 40%인 그래도 비도시적 관리지역 중에서는 가장 으뜸, 대장주인 관리지역의 토지, 자연녹지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 부분, 계획관리 부분 자체에서 어느 토지를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부분 자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도시지역,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도시계획 자체가 팽창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유보지로서 자연녹지가 가장 먼저 도시지역 종상향 부분 자체에 이룰 수 있는 토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비도시 지역 내에 있어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어떤 건축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 자체에 있어 좀 더 용이한 건축에 있어 용이한 부분 자체를 갖고 있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 자체에 있어서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에 있어 그 성향은 틀리지만 토지 시장에 있어서 토지를 접근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용도 그리고 도로 이런 부분 자체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지가 변동률에서 전국적으로 볼 텐데요. 보시는 대로 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상승을 이룬 지역들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겪고 있는 좀 힘든 토지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 시장을 접근할 때 좀 장기적으로 토지에다 묶어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있어서 토지 상승 이유와 상승 순위를 제가 10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지역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그 지역들의 이슈를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토지시장 투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지 않을까. 또한 토지 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 위에 정착물인 주거시설, 상업시설까지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있기 때문에 토지시장에 있어서의 기본 베이스를 먼저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주택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군부별 상하위 지역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 처인구 우리 영상에서 본 대로 여러 개발 이슈로 인해서 5.17%가 올랐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3기 신도시 인접해 있는 경기도 하남시가 4.84%, 그리고 수성구, 경기도 과천, 서울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울 성동구 지역. 성동구 지역이 가장 많이 상위 5개 집가 상승률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하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울산 동구, 경남 창원, 거제의 순으로 지금 하락 부분 자체에 있어서 좀 면치 못하고 있다. 아직 경기 자체가 좀 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10곳, 상위 10개 지역 현황 및 상승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텐데요. 제가 볼 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만을 좀 머릿속에 두시고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좀 더 효과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 2위는 경기도, 용인 처인구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집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올 3분기에 평균적으로 3.15%였고요. 지금 용인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 위 상위 개념에서 첫 번째로 5.17%까지 올랐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올 2월 달에 2019년도 2월 달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가 지정이 됐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또한 용인 테크노밸리 인근에 투자 수요가 모이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용인 구성역 주변에 100만 평의 또 용인시에서 첨단 신도시 부분자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권에서 용인 지역 특히 한번 좀 유심히 보셔야 할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번째는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발표했던 하남시 괴산지구 인근인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대로 3기 신도시 인접지역 주변에 보시게 되면 가밀 택지지구 개발 사업이 있고 또한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하남시에 대한 집가 상승률이 2위를 차지했고요. 자, 3위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집가 상승률이 지금 보시는 대로 3.39%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4.74%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학군이 좋죠. 학군이 좋다 보니까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고요. 또 오래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원활한 부분에 따라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기대감 때문에 대구 수성구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경기도로 올라와서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대장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경기도 과천 4.44%가 올랐고요. 자, 주암택지지구 개발 기대감과 그리고 지식정부 타운의 개발 또한 경기 과천시 한 7,000세대 이상이 들어올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경기도 과천시의 땅값 자체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에 유일하게 지금 5위권 안에 들어있는 서울 성동구인데요. 성동구 4.33%. 서울이 평균적으로 오른 금액이 3.78%인데 그래도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죠. 어차피 또 땅값이 많이 비싼 지역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식산업센터 개발 수요 그리고 역세권 부근의 재개발 사업 구역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일단은 땅값 자체가 토지 집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과 달리 일단은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개발 호재가 있을 때는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지방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집가 상승률의 변동률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경북 지역입니다. 경북 울릉군입니다. 유일하게 군 지역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집가 상승률이 지난 3분기 대비 올 3분기에 1.81%가 올랐는데요. 경북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4.31%가 올랐습니다. 자, 울릉공항 개발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영향으로 해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죠. 자, 다시 서울 지역으로 7번째는 서울 강남구입니다. 무지무지하게 가격이 비싼 지역이긴 하죠. 일단 뭐 삼성역 주변에 광역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영동대로 일대 강남하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삼성동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 그리고 지하화 사업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대구, 중구, 아까 수성구 했지만 중구로 넘어와서 중구의 전반적인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이 인근의 수요가 지금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전라도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계림동 지역의 재개발 구역 진행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가 있어서 토지 지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우삼동 재개발 구역 진행으로 인해서 투자수가 많이 몰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지역에, 10곳의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 상승률을 일단 3분기에 있어서 올라간 순위별로 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토지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토지의 직접적인 투자. 일단은 이런 지역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주택 시장을 눈여겨보신다 하더라도 이 지가 상승이 올라가는 지역들 자체가 앞으로 주택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지가 상승률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마치겠습니다.